5월입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기간이 돌아왔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5월에 종소세 한번 맞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에 지방세 10%를 더하면 49.5%. 쉽게 말해서 내가 번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낼까요? 단순히 많이 벌어서? 아닙니다. 제가 20년 넘게 세무일을 하면서 쭉 지켜보니까 이분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세히 보는 유형은 무엇인지, 뜬 소문 말고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국세청의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8년 근무한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5월에 종소세 신고하는 자영업 하시는 사업자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세요. 저희 씨는 최영석 세무사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는 것은 특히 지양해야 합니다. 나는 매출이 별로 안 되니까 국세청에서 검증을 안 하겠지? 이때까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으니까 올해도 넣어도 괜찮겠지. 작년 이맘때 우리 채널 염지훈 세무사님께서도 관련 영상을 올리셨듯이 문제는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게다가 국세청 전산망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저도 느끼지만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검증하는 유형이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공의 경비를 넣지 말라, 이 말은 제가 알겠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세청에서 이 사람이 가공의 경비를 넣었는지를 어떻게 검증하는지 원리를 알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의 영상 핵심 내용입니다. 진짜 핵심 같은데요. 국세청에서 가공의 경비를 넣었는지 이거 어떻게 검증하나요? 우선 종합소득세는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금액을 기반으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나오고요. 그래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누구든 이 소득금액을 줄이고 싶어 하십니다. 수익금액, 즉 매출은 바꾸기가 힘드니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선 필요경비를 늘리는 방법이 유일한 것이고요. 이 때문에 국세청에선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선 납세자들에게 적격증빙이라는 것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인건비의 경우는 원천세 신고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필요경비 계상액에서 적격증빙 수취액을 빼면 가공경비 계상 혐의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시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 같은 세무사가 매출이 4억 원이 발생하였고 필요경비를 3억 원을 계상해서 소득금액 1억 원으로 소득세 신고하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1억 원이고 직원들 인건비 신고 8천만 원 했고 건물 임차료 세금 계산서 수취액 2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적격증빙 수취액은 1억 원 더하기 8천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하면 2억 원이 되겠죠. 그럼 이럴 경우 가공경비 계상 혐의 금액은 필요경비 3억 원에서 적격증빙 수취액 2억 원을 뺀 1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가공경비 계상 혐의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검증을 하고요. 기준 금액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와 적격증빙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은 매출 금액이 적더라도 이때까지 한 번도 검증이 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으로 경비를 넣어 세금을 줄이신 분들은 이렇게 국세청에서 검증 요청이 있을 때 소명을 할 수가 없겠죠. 국세부가제척 기간인 5년치를 다 본다면 세금 추징액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겠습니다. 세무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정말 이렇게 세금 줄여서 신고하다가 나 만약에 5년 뒤에 한 번에 걸리면은 진짜 요즘 말로 날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국세부가제척 기간 내에는 언제든 나에게 발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신고한 사람은 5년 동안, 10년 동안 언제 조사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적격증빙 수취액이 부족하신 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참 세무사님, 요즘 연예인들 수십억씩 세금 추징 당했다, 이런 기사들 정말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많은 세금 추징을 하게 된 건가요? 요즘 연예인분들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세금 추징당했다는 기사들 정말 많이 나오죠. 도대체 얼마를 벌길래 세금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세금 추징이 많이 나온 이유는 뭘까? 요즘에 특히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네? 무슨 일이 있나? 많이들 궁금하셨죠. 요즘 연예인분들에게 세금이 이렇게 많이 추징되는 이유는 개인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율 차이 때문입니다. 개인 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는 45%가 나옵니다. 그런데 법인 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19%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에 대한 국세에는 지방세 10%가 가산되므로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요. 실제로 숫자로 넣어보면 어느 정도 진짜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연예인의 1년 소득이 20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개인으로 신고하면 세율이 45%, 법인으로 신고하면 세율이 19%로 단순 세율 차이로만 26%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엄청나죠. 소득이 20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 계산해도 법인으로 소득을 신고하면 개인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것보다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1인 법인을 설립하여 각종 소득을 법인으로 귀속시켜 법인으로 신고한 것을 현재 국세청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인 법인이 문제가 되나요? 그걸 권장하는 책도 많이 봤었고요. 예전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1인 법인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세법의 대원칙 중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세무사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거래를 어떻게 하든 신고를 어떻게 하든 그 실질에 따라 맞게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연예인들이 자신의 소득을 법인으로 귀속시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그 실질이 개인의 소득이라고 판단하고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 법인에게도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도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인의 소득을 귀속시키면 그 돈을 개인이 가져갈 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 돈 횡령했다, 배임했다 이런 경우들 많이 생기는 거고요. 법인 돈을 개인이 가져갈 때는 상여든 배당이든 개인 세금을 한 번 더 내고 빼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금을 2번 내는 꼴이니 또 그렇게는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법인 카드로 개인의 경비도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죠. 결국은 국세청에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해당 연예인들이 법인세율로 소득을 신고했지만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과세를 한 것입니다. 소속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의혹이고 견해 차이이며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조세 불복 청구한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미 국세청에서는 과세는 되었고 나중에 의견이 받아들여져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대중들은 몇 년 뒤에 그런 결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는 실추될 대로 되었고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살짝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류의 연예인들 세금 추징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국세청에서는 하나의 이슈가 생기면 비슷한 유형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기획을 해서 검증하기도 하고요. 비슷한 유형들을 뽑아내는 것은 너무 쉽죠. 연예인들이나 그 친인척들, 사업자 등록 내용만 조회해보면 법인을 설립했는지 아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기획을 통해서 검증하지 않더라도 누구 하나가 이렇게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조사를 할 때 그런 문제점 등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하나가 문제가 되면 다른 사람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국세청,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결코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국세는 신고를 했을 때 5년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7년까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최장 10년까지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과세하고 누구는 봐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연예인들의 사례와 같이 누군가는 절세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는 아닐 수 있으니 세금 신고에 항상 신중을 기하셔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너무 무거운 얘기들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국세청 아는 형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팁 하나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너무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나름의 견제도 많이 받고 있어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도 되나? 하고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종합소득세에 대한 마지막 팁을 드리면요. 기중에는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지 말라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어 작년 12월까지 전 세무대리인이 기장을 다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른 세무대리인이 한다면 이는 문제점이 있다고 국세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월에서 5월 사이에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좀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작년 12월까지 기장을 전 세무대리인이 다 했는데 1월에서 5월 사이에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는요. 소득세 신고 시 요구하는 조건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공의 경비를 무리하게 넣어달라고 했는데 반영을 안 해준다든지 하는 이유. 그래서 기중의 세무대리인이 바뀌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세는 최영석. 네, 5월만 되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벌벌 떠시는데요. 오늘 세무사님 영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종합소득세 내는 거를 납세자 시각에서만 항상 봤었는데 이번에는 국세청 시각에서 볼 수 있어가지고 저는 아주 신선했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정리 부탁드릴게요. 제가 20년 세무일을 해보니까요. 절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낼 건 적당히 내야 나중에 큰일 하실 때 발목 잡힐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나중에 다 잘 되실 건데요. 사업 초반에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부정한 행위로 아끼시려다가 5년 뒤, 10년 뒤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갑자기 세금 폭탄으로 맞으실 수 있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 잘 하셔서 합법적으로 절세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였습니다.